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한다. 이 복호화 과정이란 것은요, 암호화되기 전에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복호화 과정, 연산 수행, 암호화되는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보자면요. 동형 암호는 복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개인정보 유출은 복호화 과정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문단은요. 동형 암호의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문단입니다. 동형 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 암호,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 암호라고 하며 횟수와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의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한다. 동형 암호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요렇게 표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따가 이 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3문단.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 CRT 기반으로 나뉜다. 그중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 암호 키피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자, 암호문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해서 안정성을 높인다. 오류값 추가는 안정성을 높이는 애요.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류값이 커지게 되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자, 오류값이 커진 결과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문단은요.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의 오류값이 커지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입니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부트스트래핑을 과정을 거치는 목적이 되겠죠.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이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수행되는 경우가 되겠죠.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의 오류값이 누적되면, 자, 1, 2, 3, 4단계 한번 볼게요.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수행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 작아서, 즉 부트스트래핑의 결과 오류값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의 과정을 수행하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4문단은요. 부트스트래핑 과정의 필요성과 부트스트래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방식은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해서 각 비트별 암호화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10에서 10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자, 왜냐면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연산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은 바로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문단은요. 격자 기반 동형 암호 방식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이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암호키 개수의 의미를 얘기하네요. 암호키가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우선 서로 소인 임의수 정수 P와 Q를 암호키로 정하고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AP, AQ, BP, BQ가 되는데 이 나머지 값이 원문의 A와 B의 암호문이 된다.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이 AP와 BP, BQ와 BQ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랑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한다.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P 더하기 BP, AQ 더하기 BQ가 원문 A와 B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인 A 더하기 BP, A 더하기 BQ와 같다.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A에 대한 질문이 곧 나오겠네요. 자, 글자만 읽었을 땐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7문단입니다. 이 방식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류 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격자 기반 동력 암호와 CRT 기반 완전 동력 암호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정수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의 암호화는 격차 기반의 방식, 즉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또한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연산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또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 연산 수행을 할 수 있다. 자, 1, 2, 3은요. 바로 암호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아까 쓸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던 표입니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제한적 동력 암호는 컴퓨터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이 아니라 모든 연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문단을 보면 되겠네요. 자,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의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류값이 추가된다라는 것만 팩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되었던 새로운 암호문에 오류값이 없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읍은 니은과 달리 비트 단위 맞습니다. 기읍은 비트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니은은 기읍과 달리 아니었죠. 자, 이 설명은 기읍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가 무엇인지 잘 체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이제 A를 살펴보았을 때 선생님이 그것에 맞게 다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은 42죠. 암호키로 암호화하면 9와 3이 됩니다. 자, 나머지가 9가 되고요. 11로 나누었을 때 3이 되죠. 그래서 9와 3이 되니까 틀렸습니다. 나에서 각 원문을 암호한 암호키의 총 개수는 4개이다가 아니라 11과 13이 되므로 2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죠. 다해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 네, 이 문제 상황에서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PQ 값보다 나머지가 작았기 때문이죠.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라에서 암호키를 알며 나머지 값을 몰라도 아니죠. 알아야 계산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산 결과값은 아무무와 달리 정수이다. 아닙니다. 모두 정수여야 됩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문맥상 A에서 이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달성되고는요. 목적한 바가 성취되고입니다.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사를 글이나 말로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분리된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거나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달하는요. 어떤 수준에 이르러 다다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르는 오류값의 한계치에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결성된다, 단체나 조직 따위가 만들어진다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